그럼 10,000%가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벤처기업 투자입니다. 굉장히 리스크하겠죠. 하지만 한 번만 성공하면 경제적 자유예요. 근데 그런 성공이 그냥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없이 바로 가죠. 제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돈으로 그런 데를 투자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의 자기개발 보리아빠입니다. 자, 이전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다시 앞에 있는 영상부터 보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상 보시고 오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류적 사고가 아닌 무슨 사고? 확률을 키우세요. 확률로 보면 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확률로 안 봐요. 일은 뭐라고 보냐면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보는 순간 이 일은 잘 될 거야. 이 일은 잘 될 거야. 아예 안 될 일인데. 근데 보세요. 90분기 이상 흑자를 이뤄내는 대기업이 많네요. 그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좋다는 건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당연히 퍼가 올라가겠죠. 경영자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들어가요. 왜요? 그래서 가치를 키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되지도 않는 사업에 서 있으면서 이것이 될 거라는 뭘 가진다? 믿음. 제가 지금 뭐라면 안 될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뭘 알고 해라? 확률이요. 지금 전 2단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단계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운이니까요. 그 운이 열리는 곳에 서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 사고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확률적 사고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저의 경영 철학이랑도 같습니다. 혹시 계명구도라는 말 아시나요? 저는 투자와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심에 잡게 해주는 철학적 단어입니다. 계명구도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 나라에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식소를 거슬려요. 먹여 살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 먹여 살려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떻게 별 볼 일 없냐? 공부나 농사일을 잘하면 먹여 살릴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써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뭘 잘하냐? 닭 울음소리를 잘해. 옆에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소매치기를 잘해. 근데 맹상군은 이 두 사람을 식솔로 받아요. 그리고 먹여 살려요. 그러다 농사를 시켜요? 못해요, 일을. 그러면 내쫓아야 돼, 안 쫓아야 돼? 근데 먹여 살려.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나라 왕을 만나러 가는 초청장을 받습니다. 되게 센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않고 이 별 볼 일 없는 식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진나라 왕을 만나서 여우털로 된 옷을 바칩니다. 그날 저녁 맹상군이 바로 깨닫습니다. 나는 오늘 죽는구나. 진나라 왕이 들어오게 한 이유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진나라 왕의 첩이 있어요. 근데 이 첩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게 도망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 첩한테 간 거야. 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첩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기 여우털을 갖다 주면 내가 길을 열어줄게요. 그러니까 여우털을 가져와야 되잖아. 줬는데 어떡하지? 소매치기범이 있는 거야. 소매치기범이 어떻게 했겠어요?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간 거야. 막 갔는데 문이 닫혀. 위에 다 지키고 있고. 이 첩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닭울음 소리가 울리면 문이 열리네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닭울음 소리를 기가 막히게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울음 소리를 내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착각이 안 들어간 거 아시나요? 다 확률입니다. 우리가 확률을 고민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 일을 믿음이 아니라 시도로 봐요. 일을 하나의 확률로 본다고요. 일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확률을 점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여기로 오질 않아요. 어떻게 될지 미리 다 정해놨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어. 근데 여기 이후부터는 나중에 이 사업은 이렇게 될 거고 난 통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뭘 빼먹은 거예요? 확률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오늘 경제적 자유에서 정말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확률적 사고인데요. 이걸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확률적 사고가 됩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법도요, 다 확률적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3가지만 제대로 기억해 주셔도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 오는 데는 그냥 노동하면 되죠? 여기서 오는데 눈이 몇 개 필요했어요? 4개. 여기서 여기 가는데 몇 개의 방법이 필요하다고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정말 경제적 자유를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 사업과 제 투자에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확률적 사고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입니다.
두 번째, 실패 허용 시행착오입니다. 세 번째, 장기적 관점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되게 가볍게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까요? 자, 인텔에 키산드라라는 말 아세요? 키산트라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6명이 있잖아요. 한 명이 키산트라가 돼요. 그 사람은 무조건 반대예요. 지금 확률적 사고로 보셔야 됩니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 테이프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테이프 회사 CEO가 자신의 투자액의 15%를 연구진들에게 투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거에 85%는 이걸 투자하고 15%는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그 돈이 상당한 돈이겠죠.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연구진들이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성과물을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테이프 회사예요. 저는 오늘 엄청난 발명을 했습니다. 제가 발명한 것은 붙여지지 않는 테이프입니다. 내가 돈의 15%를 투자해서 그 고급 인력들을 모아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더해 나온 결과물이보다 그 투자한 그 결과물로 이 회사는 100년을 더 살아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실패하면 안 되죠. 다양하면 안 돼요. 복잡한데. 나의 의지로 해야 되는데. 장기적이요? 세상에. 3년도 큽니다. 비트코인 3년만 묵어도. 테슬라 3년만 묵어도 가야 되겠죠. 이런 시선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양성의 허용? 저는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전 제가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선으로 봐요. 그래서 협업 관계가 늘었고, 왜? 안정 이후에는 뭐 할 거예요? 자유. 그럼 내 투자금을 어떻게 투자해라? 더 다양하게 투자합니다. 가치 투자는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 수익률이란 게 있잖아요. 3%부터 5%, 7%, 10%, 30%, 300%, 1000%, 10,000% 이렇게 나오죠? 다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수익률이 3%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5%가 있고요. 7%가 있고 10,000%가 있고 있어요. 그럼 10,000%가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벤처기업 투자입니다. 굉장히 리스크하겠죠? 하지만 한 번만 성공하면 경제적 자유예요. 근데 그런 성공이 그냥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없이 바로 가죠. 제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돈으로 그런 데를 투자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안다 모른다? 이 시선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실패 허용.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실패를 허용하고 계십니까? 확률적 사고의 실패 허용이 여러분의 실패와 어떤 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실패는 뭐냐면 했는데 안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죠. 확률적 사고에서 실패는요, 시도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은 잘못되는 게 실패라고 하죠. 확률적 사고에서는요, 여러분이 한 것이 잘못된 게 없고요, 안 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99번에 되지 않는 걸 발견한다. 어떤 사고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부자클럽이라는 곳을 운영합니다. 거기 경매를 해요. 근데 그 경매에서 아파트를 3개를 낙찰받았습니다. 하나는 수원, 하나는 인천, 하나는 서울의 휘경동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우리의 낙찰 물건 앞서서요, 16번을 폐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률적 사고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시행착오를 허용했을까요? 하다가 관뒀겠죠. 경매장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들은 착각한 거죠. 오히려 저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아니라 다음 물건이 될 때는 다음 물건이 더 좋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앞에 물건이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사고? 확률적 사고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장기적 관점입니다. 왜 확률적 사고는 장기적 관점을 요할까요?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고 말아야지. 이게 확률적 사고로 보이세요? 전문 트레이더랑 어떤 사람이 주식을 예측합니다. 농부라고 쳐볼까요? 이 다음 1초 뒤에 주식이 오를 거야 내려갈 거야를 누가 맞출 수 있어요? 트레이더요. 확률적 사고에 보시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 5,00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트레이너가 이깁니다. 여러분 도박장 얘기해 볼까요? 도박할 때 확률을 어떻게 벌어놓는 줄 아세요? 50.5% 대 49.5로 도박장 운영하는 곳은 50.5, 0.1% 차이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도박을 어떻게 하죠? 장기적으로 하네요. 그때 확률이 나와요. 반드시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네, 도박장입니다. 확률은 언제 유의미해지냐면 길게 봤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선을 1년으로 봐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단기적인 시선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크죠? 실패가 크니까 다양함을 허용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지 말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재미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 이어서 꼭 보시고요. 전 영상 복습도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